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유아 임용 시험 보는 건데, 이제 한번 쓰고 정리한 거를 한번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재정리해서 요점 한번 보면 뽑는 방법이나 포커스를 잡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성 역할을 배워야 되는데, 사회학습 이론적 관점. 사회에서 배운다는 뜻인데, 이 용어는 사회에서, 사회 속에서 학습한다. 사회적 환경을 통해 맞네요. 사회적 환경을 통해 사회 속에서 남성은 남성으로 여성은 여성으로 행동한다. 관찰을 하는 게 먼저일 테고, 그 다음에 모방하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게 세 번째고, 그쵸? 더 강화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관, 모, 보 이렇게. 그쵸? 사회, 관, 모, 보. 사회, 관, 모, 보. 이렇게 외우면 끝나네요. 그냥. 그러니까 이 목차를 중심으로 외워야 하는 필요성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 추가를 하면 정신분석 이론적 관점, 정신분석학 프로이트 얘기인가? 네. 타인을 동일시하는 과정,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성역할을 학습한다. 유아가 타인을, 이거 되게 어렵네.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직접 쓰기는 힘들다는 거죠. 이것만 보고는 단어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쵸? 근데 딱 별도로 외워야 되고. 이거는 이제 인지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개념상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외부의 환경적 자극을 스스로의 인지 과정을 통해서 구조화한다. 자극이 있고 구조화한다. 근데 거기에 인지 과정이 있다. 이렇게만 된 거니까 특별한 건 없고. 성도식 이론적 관점. 이것도 특이한 단어네요. 성도식. 인지발달, 인지과정의 능동적 존재로서 유아를 강조했다면 성도식 이론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유아 자체가, 유아를 중심으로 유아가 인지를 해야 된다. 인지하는 주체는 유아니까. 성도식 이론은 각각의 유아가 정보를 처리하는 모형, 정보 처리 이론, 인지를 심화시켰다는 거네. 개별 도식에 따른 개인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즉, 성역할 학습은 유아의 인지적 과정에서 근거하는 현상인데, 인지 과정의 핵심 요소를 도식으로 개인의 처한 상황 환경에 따라 각각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개인차에 따라서 그려둔다는 거네요. 그러면 성인식을 도식화한다는 거네요. 성역할 발달 단계, 성정체성, 이 2살, 4살에서 엄마랑 어떻게 달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옷차림과 머리 길이, 이런 힌트들을 추가로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외모나 옷 모양으로 성별 구분, 자신과 타인의 이때인지 특정 색깔 집착하거나, 특정 머리 집착하거나, 이렇게 강화되죠. 그 부모가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성을 정확하게 구분한다. 한쪽 성별에 속해 있고, 다른 쪽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OX 개념 정도 했죠. 아니다 기다. 외형이 바꾸어서도 성역할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직 모른다. 그래서 바꿔서 이렇게 옷차림이나 머리카락을 남성, 여장 하면 여자 됐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네. 그쵸. 아이니까. 예, 아이 거 하다 보면 너무 당연한데 당연한 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성 안정성. 그러니까 정체성에서 안정성이라고. 또 정안. 자신의 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개념이 획득되면서 변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변하지 않는다. 성인이 되어서도 지금의 생이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다. 보존 개념이 유지된다는 거겠죠. 왜 갖고 있지 않아서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게 없으면, 보존 개념이 작으면. 이때는 갖고 있지 않대요. 네, 이때는. 바뀌는데, 남자, 여자. 트랜스젠더도 있고. 네. 그건 어른 개념이겠고. 네. 자, 항상성. 항상 그런다는 거죠. 항상 유지된다. 변해도 일정하다. 이거는 보존 개념이 발달한다. 과목수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옷차림, 행동이 달라져도 동일성만은 유지된다. 똑같은 말 쓴 거네. 네. 성역할 초월 이론.
성역할, 이분화, 남녀로 나뉜다. 미분화. 아, 분화 안 된 거. 네. 총체적으로 그냥 사람 이렇게 됐다가 양극화, 양쪽으로 나눠서 네. 그 정도 틀 속에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누고 그러다 초월해가지고 고정관념에 벗어나 몇 살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응 있게 행동할 수 있고 행동 표현이나 감정 표현이 성역할 부분에 얽매이지 않다. 이거 몇 살에 이렇게 되지? 한 8살 이상. 그래요? 네. 오, 그렇구나.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나이 먹어도. 8살에 된다는 거잖아. 8살까지 천재네. 나는 이게 몇 살 때 됐나? 50? 좀 넘어서? 그러니까 남학생, 여학생이 아니라 그냥 애기. 학생들은 애기.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학생인 사람, 학생이 아닌 사람. 인간이 이렇게 바뀌어. 수업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거는 뭐야? 슬레이비, 프레이. 첫 단계, 남자 또는 여자. 정체성. 아까 말했던 거, 그죠? 미분화 단계는 빠진 거네, 그죠? 미분화 빠지고, 그 다음에 정체성. 네. 안정성. 아까 나온 거, 그죠? 네. 똑같은 거. 그러면, 그 다음에가 상상성이었죠? 네. 항상성인데, 동기적 요소. 일관성. 성이란, 이게 일관성. 하나로 다 바뀌지 않는다. 그게 이제 성일관성인데, 이거는 뭐라고요? 만약 내가 정말로 원하면 될 수 있니? 하는 질문. 바뀌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똑같이 일관성인데, 이건 절대 안 바뀐다. 복장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놀이, 복장. 이거는 개인이 원한다라서 바뀌지 않는다. 요거랑 구분이 잘 안 된다고. 그게 구분이 안 간 건데요. 네? 그게 구분이 안 가. 네, 똑같이. 이 질문도, 이게 항상성, 요거는 알겠는데, 네. 셋째 단계하고 넷째 단계 질문도 구분이 잘 안 된다고. 내가 원하면 바꿀 수 있니? 될 수 있니? 이거는. 내가 인형을 갖고 논다면 넌 여자가 될 수 있니? 이게 더 수준이 낮아 보이는데? 이거는 예시를 명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네. 반드시 틀리겠네요, 예시. 헷갈리는 얘기죠. 예시를 완전 체크 안 해놓으면 힘들 거라고. 정체성, 인식, 아이덴티티, 그거에 대한 인식. 그럼 이게 정체성은 내적으로도 생기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생기고 그래요. 내부 요인이 합쳐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분리. 놀이친구 연합하고 이성을 외집단으로, 내 집단과 여집단. 남자끼리, 여자끼리. 네. 성유형화. 아동은 자신의 성을 인식하게 되고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동기, 가치, 행동들을 습득한다. 이거 동기, 가치, 행동 이런 것들의 종류가 유형이겠네요. 도식화한다. 단계를 조직화된 신념과 기대의 집합으로 이거는 외워야 되겠네. 이걸 가지고 조직화나 기대의 집합 이걸 찾아낼 수가 없다고. 정보 처리는 도식화하니까 정보 처리가 되잖아요. 프로그램처럼. 네. 요거는 외워야 된다는 거죠. 조기. 도식, 조기. 성유형화. 똑같네, 이거랑. 자신이 독한 문화에 대한 성역할 특성을 발달시켜나가는 과정. 성저정과 장난감 활동들을 선호하거나 놀이친구에 대한 요 과정이네. 성역할 특성의 종류들이 요거네. 네. 과정. 네, 근데 그 과정이고. 요거랑 차이가 없는데 두 개 써서. 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있어가지고 똑같습니다. 성별 분리에 대한 서로가 강화된다. 자,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을 통해 사회적 기대를 내면화하면서, 사회적 기대 때문에 그거죠. 사회적 기대를 내면한다. 사회적 기대가 이러니까 나도 그거 받아들이겠다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 남자 특성에 규정하면서 특정 행동이나 활동을 남자에게만 혹은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이 생기죠. 그래서 흥미, 활동, 직업에 대한 엄격한 흥미나 활동이나 직업에 대한 엄격한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설거지 하는데 우리 자식들 그거 안 생기려고 무조건 설거지 하는 제가 연령이 높을수록 성역할 개념이 융통성 있게 발전해 나간다.
높아질수록 네. 성체감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이겠지. 70대 80대 돼가면 완전히 굳어져 있어가지고 미리미리 깨지 않으면 70대 80대 되면 그죠? 네. 이게 안 바뀌겠죠. 어떻게 보면 좀 안 됐죠. 굳어있는 거. 네, 그렇죠. 성역할 고정관념, 성유형화 되어감. 이게 정체성, 고정관념, 융통성 부족, 성유형화. 이렇게 3단계로. 네, 이렇게 간다. 성인지, 인지. 성을 받아들이는 훈련. 타고난 성별에 관계없이 성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타고난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 접근기의 학업 성취, 교육 과정 결과 성간 격차가 없도록 하는 것. 이게 성인지야? 네, 성인지. 성인지는 남녀 구별을 했을 때 남녀 구별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강화.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맞네. 이해됐죠? 네. 남녀 구분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이 생기니까 그걸 깨주는 인지를 더 강하게 해줘야지. 남자와 여자가 취약 집단이 아니고 뭔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이거를 성인지 훈련, 인지 강화시켜주는 거. 놀이신체는 써 있고 정서적, 이게 감정서술인데 정서가 서술, 정서, 감정서술. 감정을 서술하고 그걸 자기 조절한다고. 자기 규제를 규제가 조절이고 조절 규제. 여기를 자기 규제, 여기를 자기 조절 이렇게 써버리면 혼란스러우니까. 감정을 성공적으로 조절해야 되는데 개인 목표를 성취하는데 결정적인 뿐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감정 한 번에 다. 왜? 이성적인 걸로 사고 안 나고 감성적인 거에서 사고 나요. 네. 근데 성공도 감성으로 해요. 이성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감성을 어떻게 다루냐의 문제야. 이성은 튀어나가면 되는 건데 네. 감성은 이게 굉장히 이거 쌓아나가는 건데 요거는 감각적인 거라 힘이 있어. 상호작용 특성과 그들의 행동한 사이관계, 동맹의 종류에 영향을 준다. 정서적 자기조절, 정서를 통제하고 목적을 성취하고 적절하게 정서적 각성을 조절해야 된다. 통제할 수 있는가? 감출 수 있는가? 좌절에 대한 참을성, 회복력이 없네. 참고 회복하는 거. 감추면서 받아들이는 거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발산하는 거. 이렇게 다 돼야 되는데 짝을 지어서. 네. 이게 너무 요거만 써 있는데. 일단 애기들이라서 그런가. 그쵸. 그 다음 단계가 그거니까. 그러면 이해가 좀 되네. 이렇게 보면 그 다음 단계 쭈르륵 생각나가지고 어느 정도를 범주로 이걸 생각해야 되는지 그 줄이는 게 더 힘들어요. 특이하죠. 정서 지각. 지각은 감각이거든요. 알아는 감정에 대한 파악,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맞네. 인식하고, 입력하는 것으로 입력. 그죠? 인식, 입력. 감각으로 파악하는 거. 지각하고 표현하는 능력. 표현까지 써있네. 지각, 표현. 이거 보면, 정서적 자기조절은 여기 통제, 감추고 좌절을 참는다 하는 조절의 측면의 단어고, 네. 같이 외워야지. 조절, 통제, 감추고, 좌절, 참고, 감추고, 통감, 참, 이렇게. 근데 이거는 표현하는 것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부법도 똑같아요. 자기 수준을, 정서가 아니라 자기 공부 수준을 정확하게 인식해. 그래서 타인의 정서, 어떻게 남을 공부하는지를 이해해야 돼. 그런 다음에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그 정서에 요구하는 플레이에서 이거 배우고 싶어요. 그래야 돼. 그렇게 하면서 표현되니까 배우고 싶은 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하고 구별해야 돼. 이렇게 되면 공부법도 똑같아요, 사실은. 네. 이거를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그래요? 인식이 이게요? 네. 인식, 이해, 표현, 구별 이렇게 이거는 단어는 인식이 인이표구네, 인이표구. 그럼 뭐를 인식하는 거야? 인식한다면 뭐를? 자신의 정서. 정서를. 이해는 뭘 이해해야 돼? 타인의 정서. 표현을 뭐 해? 욕구를. 욕구를. 구별은 뭐 해?
표현된 정서를. 그렇죠. 이렇게 서술어를 쓴 다음에 그 목적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뭐를 해야 되는지.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서술어를 외우는 방법도 있고 목적어를 외운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 서술어를 기억해보는 것도 있고. 외우는 게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밖에 없어요. 연결된 문장이. 근데 이게 거의 같아요. 유아교육은. 그래서 이거 외우든지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목적어를 외우든지 서술어를 외우든지. 정서 통합, 감정 통합한다. 정서가 인지 과정을 증진시켰어. 그래서 정서를 촉진에 관한 것. 촉진, 재촉해. 심리적으로. 그러면 심리적, 경험적, 인지적, 의식적. 이게 네 개를 나누면 이게 그 단계별로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걸 따로 심리, 정서, 경험, 인지, 의식 5개야. 그러네, 쓰는 거는. 맞아요? 네. 이거 말고 심정, 심정의 경인, 심정, 경인. 인경의 심정. 인경의 심정. 이렇게 외우든지. 인경의 심정. 인경의 심정.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주의 집중. 이거는 관련된 판단이라 기억. 이거는 생산한 정서를 블록키면서 기억. 판단 기억. 이건 우선순위. 판단. 그래서 효율적으로 세련된 정서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용. 그래서 활용하는 거로 해결. 이렇게 되네. 우선순위 두어서 판단하고 기억해서 나중에 활용하고 그런 다음에 해결한다. 이렇게 하는 거네. 공부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기억해 갖고 이거부터 공부해. 그걸 활용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 푼다고. 됐어요? 네. 아니 공부법으로 다 돼갖고 안 되는 게 없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네요. 네. 정서의 이해, 정서를 인지적 과정으로 포함하면서 근데 요거 또 외워야 되는데 이거. 심리적, 정서적. 네. 경인, 근데 경인의 이 정서 통합이었을 때 이 단계를 하면서 요 네. 5단어를 넣어갖고 이거를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게 없어갖고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단절된 느낌이라고. 이게 당연히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설명이. 이게 뭐 조금씩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심리, 정서, 경험, 인지, 의식. 이거는 경험 판단이겠죠. 이거는 경험. 경험이고. 근데 주의 집중 이게 인지겠고. 우선순위 결정한다. 그러면 이 우선순위는 이제 의식적이겠죠. 활용한다. 의식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주의 집중. 활용한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문제 해결한다. 이게 심리적, 의식적. 이걸 심리의식, 의식적, 심리적. 그러면 인지했고, 경험했고, 의식, 심리했고. 그럼 정서적? 이게 정서적이겠네. 우선순위 결정하고 문제. 정서, 상황에 따라 이게 정서적. 뭐 이렇게 해서 되겠네. 근데 이건 확인해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가르쳐준 것 같아요. 5개인데 4개밖에 없었잖아. 4줄밖에 없잖아. 단계가. 정서 인지 과정에서 포함한 것으로 정서에 대한 이해 추론. 이해와 추론. 요거 이해 추론. 관계를 이해하고 명명한다. 이것도 외워갖고 이 사례 문제에다 연결 안 시키면 못 풀겠는데. 네, 이거 그렇게 어렵게 나와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가. 공부법으로 하면 되지. 이해하고 명명해. 이해한 다음에 이게 뭐구나 그래. 그런 다음에 전달해. 전달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전달. 그러면 복합적인 걸 할 수 있겠지. 그런 다음에 전환해서 활용하겠지. 전환하고. 똑같네, 시험 공부랑. 뭐가 이런 뜻이야. 그래? 그럼 다른 거 안 해서 그렇게 생각할게, 내가. 그럼 요렇게 해보면 돼? 그럼 끝이네. 됐어요? 그냥 전달해주는 거네요. 예. A라고, 야, 이 인형은 또박이야. 그래? 니거 또박이야? 알았어. 나 또박이 좋아해. 그래. 나도
예를 들어서 복합적인 거는 또박이랑 같이 놀자. 그러면 여기에는 대박이야. 같이 인사해. 터지잖아요. 정서 관리. 진짜 쪼각쪼각 도 났다. 대단하다. 쪼각쪼각 했어요. 정서 이거 뭐 반영적 조절. 네. 타인의 정서 관리. 정서에 대한 개방적으로 너 기분 나쁘니? 이렇게. 유익성, 실용성. 개방적으로, 유익, 실용적으로 반영해서 지속시키거나 벗어나고, 관계 속에서 점검하고, 쟤 이럴 때 화나는구나. 그래서 외웠어. 그래야 유익하지, 실용적이지. 그런 다음에 애 눈치를 봐. 쟤 화났구나. 그죠? 그러면, 축소하거나 과정하고 왜곡을 하지 않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해서 화나면 도망가야지. 이렇게 하겠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는 문제가 뭘 말하는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단어를 외워야 이제 쓰죠. 그죠? 단답형. 이거는 체험, 전략,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지각이니까, 활용하고 써먹는 거니까 경험이지, 경험. 이거는 정서 이해하고 관리. 이건 남의 거네. 남의 걸 이해하고 남의 걸 관리하고. 대인관계에서. 이건 내 거네. 정확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그러면 아까 저기 위에서 활용 있었어요? 네. 그래요? 활용. 저 위에 있었나? 뭐게? 통합이구나, 통합. 활용하기. 통합이랑 똑같은 활용이죠. 요것도 활용이에요. 전환이나 변환. 실제로. 자, 이거 뭐야? 마음 이론이요. 오, 마음 이론. 대박. 마음 공부를 하시는구나. 유치원에서. 감사합니다. 이거 마음 공부. 유아의 바람을 이해시키고, 마음을.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거, 다 알죠, 엄마들이. 종종 행동으로 말하기도 하고, 말로 하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원하는 걸 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게 2세에 파악해? 우와. 정신적. 이거 어른들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 자기가 원하는 남들이 다 하는 거고, 내가 자기가 좋아하면 다 좋아하는 줄 아는데. 자, 정신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가 구별된다는 것. 물리적. 그러니까 정신과 물리를 구분해. 돈의 영향을 안 받아. 바람과 일치되어 행동하다. 믿음과 같은 정신 상태가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신과 마음 수련을 하면 물질적인 거를 극복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구별된다는 걸 깨달으면 고수인데. 헐. 이건 뭐야? 더 고수야? 행동이 믿음과 바람에 기초한 것이란 걸 이해하다. 믿음과 바람에 기초. 조금 추상적이에요, 이 이론이.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바람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행동으로 얘기하고 싫은 거 다른 사람이 요까지는 한 10대고요. 사람들이 나랑 다르다 이렇게 인식하면 한 20대 되고요. 정신적 세계, 물질적 세계에 구분된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한 50대 정도 되고요. 이게 사람들의 믿음에 바람에 기초한 것이니까 그렇게 사라져야겠다 하면 이제 60, 70대 되는 거죠. 이 정도 마음 수양이에요. 내가 볼 때. 난 늙었어. 이 3단계에 들어갔어. 4세경이 아니라 4세기 같아, 4세기. 이건 2세기, 3세기, 4세기. 역할 수용. 자중심점 또는 미분화 관점. 이게 분화 안 됐다는 거죠. 자기 혼자 생각하든지. 네. 역할 수용, 자기 역할. 무분화 안 되니까 내 역할이 없지. 그냥 혼자만 생각하는 거지. 관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타인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네. 타인도 그렇게 느낄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한다고 봐야 되는데. 내가 좋으면 남도 좋다냐. 참. 좋아할 것이다. 남과 나의 구분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타인도 그렇게 느낄 것이다. 이거 대단한 거지. 역지사지란 건데. 그것보다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랑 남이랑 구분을 못하니까 저쪽에 또 다른 내가 있고 걔도 그냥 나처럼 똑같이 생각하겠지. 네, 맞아요. 그렇게.
남의, 그러니까 타인도 나처럼 역지사지해서 생각하겠어.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해봤는데 못했는데. 자, 보면, 사회정보적 역할수요. 타인의 조망이 자기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다른 정보를 가지니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지. 이것도. 여전히 타인의 사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례마다 기억이 없다는 거지. 똑같은 방향이래. 자기 반성적, 얘는 반성까지 안 해. 근데 얘는 사회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사회 정보가 다 똑같다는 거지. 사회 정보. 그 정보가 네. 같을 때만. 갖고 있지만, 그런 일이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 정보가 통합돼서 하나로만 나타난다는 거고, 요거는 아동은 같은 정보를 알아도, 이게 뭐예요? 관점 수준이야. 그냥, 이게 너와 내가 다르니까, 출발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때, 이런 똑같죠. 이때, 남녀가 구분되니까 남녀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이런 것처럼.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행동의 피해, 어떤 반응인지 예측할 수 있다. 여자애들이 이거 싫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겠지. 그죠? 이게 왜 자기 반성이야? 반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반영한다고 하더라고. 반성하고 다르잖아. 반영하고 반성이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같은 말로. 원래는 다르다고 단어가. 그러니까. 그래 나 이렇게 쓰면 불편해. 좀 통합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쓰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어려워. 아니면 이론을 더 안 어려워요. 이론을 더 너 쉽게 쓰니까 줄여놓으니까 어려운 거야. 이 반성이라고 쓴 이유를 쭈르륵 설명을 하겠지. 왜 그러면 이거는 사회 정보를 이거는 수용해서 끝난 거고, 요거는 나를 돌이켜서 보니까 나하고 남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반성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 게 또 설명이 나왔겠지. 네. 한계점, 타인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 반대에서 A가 아니라 얘 입장에서는 얘거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만 있는 거고, 이거는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고, 요거는 상호 수용이니까 너랑 나랑 메커니즘, 상호 메커니즘이라는 거겠지. 네. 타인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했다.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제3자의 관점. 예? 없어. 네. 동시에는 못하고 가정하고 각 사람이 상대방의 견해에 이렇게 반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근데 3자의 관점은 알아. 동시에 고려 못하는데 고려할 수 있나 보네요. 잘못 썼나 보네. 아니 그러니까 3자의 관점을 안다는 것은 이 동시에 둘 다 돼야 될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라고. 네. 근데 이 동시에 고려라는 게 이걸 비교한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이렇게 다르게.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해야 제3자의 관점이 나오는데 상황적으로는 이거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확인 이거는. 네. 확인 필. 사회적 역할 수용. 아까 사회적 정보 수용. 이거 정보, 반성, 상호, 그죠? 정보를 가지고 반상에 언제 하는지, 그죠? 반상에서 사회적 역할 확인해보죠. 친구들이 너 뭐 하고 있니? 뭐 이렇게 하는데, 너 뭐 하고 사니? 이렇게. 청소년은, 청소년이야 벌써, 유아가 아니라. 타인의 입장은 사회적 체계의 입장. 비교함으로써 이해를 한다. 일반화된, 추상화된, 뭐 이런 거네. 체계화된, 일반화된, 추상화된. 그죠? 네. 직업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네. 호프만 제시한 이론이다. 다른 사람의 정서를 자신과 같이 느끼는 상태, 공감하는 거잖아, 이게. 다른 사람이 느끼고 보는 능력, 감정이 공감. 여기 나오네, 공감. 네. 감정이입하고 공감은 달라요. 같다고 나오더라고요. 국어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A가 있으면 A가 B가 있는데, 네. 그죠? 이입시키는. 요 감정은 주관이고, 요거는 객관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리 웃는다 이렇게 썼잖아요. 네. 웃고 웃는 거는 이 주관만 할 수 있는 거야. 네. 내 감정을 요동에 이동시켜서 그래서 웃는다, 운다를 쓰는 얘기니까 이 다른 객관적인데 이 감정을 내가 웃는다
하고 표현하는 게 감정이입이에요. 이입시키는 거네요. 감정. 네, 이동해서 입장하는 거야. 감정이 없는데. 네. 그럼 공감은 뭐냐? B가 있는데, B가 감정이 있는데, A가, 얘가 슬퍼. 공통으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흥해서. 제 감정을 느끼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다른 말인 것 같은데. 가뜩해서 쓰더라고. 자, 그러니까, 요 감정이입은 이렇게 받나 보네. 얘가 슬퍼. 네. 그러면 요 감정이 나한테 왔죠. 네.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슬퍼졌죠. 네. 그래서 감정이 이입했다고, 이동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 감정이 됐죠. 네. 같은 감정이 됐잖아. 네. 그걸 공감이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감정이 이입됐다고 하는 거죠. 네. 나한테 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쓴다고, 국어에서는. 이론이 너무, 고등반영하고 너무 차이 나니까. 네. 그럼 똑똑한 애들은 더 못 맞춰. 공부한 애들은. 자, 총체적 감정이, 자, 삐아제. 이거 뭐예요? 고난이요. 고난. 네. 고난에 대한 반응. 피아제. 감각 운동기. 다른 영화가 우는 것을 들으면 자기도 울어. 같이. 비자발적 울기 싫었는데 울어. 슬퍼져서 갑자기. 그렇지. 개같이 있으면 같이 듣는 거네. 고난. 개가 뭔가 오죠. 네. 반응이. 겁나죠. 그래서 짖어요, 걔가. 고난에 대한 감각을 느껴서 비자발적이지만 짖어요, 걔가. 이렇게 해보면 되네. 피나죠. 걔한테 물리면. 자기중심적 감정임, 인간의 영속성, 계속, 전조작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조작기 전. 앞에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해. 자기가 아니라. 반응하지 못해. 조작은 못해. 다른 사람의 내적 상태가 같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래서 같이 힘들겠지. 감정이입, 역할 수용,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주체적으로 자기가 이제 조망 소용 능력이 발달하고 타인의 감정을 자신과 다르다는 걸 인식하는데, 그죠? 자신과 다른 타인의 감정, 이거 뭐예요? 욕구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같이 감정을 느낀다는 거네. 네. 이거는 형식적으로 이제, 이거 구체적인데 이건 형식적이네. 네. 이제 초등학생. 다른 사람들이 일시적 감정이 아닌 전반적인 삶의 경험에 나타나는 것들을 이해한다. 다른 감정이입이 그들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내재적 표성과 함께 나타난다. 이렇게 쓰면 뭐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일시적 감정이 아닌 전반적 감정이 전체에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쟤는 나한테 계속 기분 나쁘구나. 지금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감정이 그들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 내적인 표상, 기분 나쁜 걸 계속 갖고 있구나. 라는 거. 그런 거네. 근데 이게 왜 형식적 조작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형식적 조작기예요. 여기가. 그 뒤에가 또 있어서. 네, 이러고 있어요. 그 뒤에 단계가 또 있는데 끊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물론 우리는 여기까지 유지하고 여기서부터는 초등학교 애들이라서. 그 초등 뒤에 형식 든 다음에 이거 뭐 절대적 조작기, 네, 뭔가 주관적 조작기 뭐 이런 것도 있겠지. 네, 네, 안 배워요. 완전한 감정이 역할 수용.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긴 한데 이게 이거는 전조작기는 남이니까 상관없고 이건 나라는 거지. 이건 남이고 나. 네, 이거는 없는 거고 이건 얼떨결에. 이건 남이. 이거는 내가. 이거는 남이 깊은 계속되는 생각. 뭐 이런 거겠네. 삶의 남이 계속되는 생각들. 자, 우정의 개념. 데이본과 셀만. 1, 2, 3. 1수준. 친구와 놀기 위해 빈번한 상호작용 접촉을 시도하는 단계로 우정 관계가 이루어지기 쉽게 깨지고 이루기 쉽게. 그쵸? 운동하면서 상견다는. 서로 도움을 주고 요청하는. 요구, 필요에 따라서 상호교환 반응. 상호교환, 나 빚지기 싫어가지고. 저 빚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엄청 싫어해. 도와달라고 안 하는데. 그냥 굶어 죽을 거야, 나는. 성격이 기초예요. 주관적으로 현실적인. 현실적인, 주관적인. 서로 도움 주는. 이거는 뭐라고요? 그냥 접촉. 이거는 주관, 현실, 도움. 그죠? 요청하면서 주관, 현실. 3단계는 공유하고
서로 돈 주고 상호 이해, 용서가 가능한 상호 이해와 용서. 오랫동안. 그쵸? 비밀로 뭔가. 이게 되게 힘들어요. 용서할 수 있어야 친구가 돼요. 3단계까지 안 되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걸리셨어요?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친구가. 용서요? 네. 용서. 저는 그래도 한 5명, 10명? 10명 되는 것 같아요. 몇 명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기준이 30년이에요. 30년 이상 친구면 친구. 이건 30년 걸리고요. 내가 봤더니 이거는 빈번한 접촉 같다는 게 1, 2년에서 거의 끝나고요. 이거는 주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요청하고 도와줘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적어도 10년은 넘어야 되는데 나는. 맞아. 이건 30년. 도와달라고 하려면은. 그쵸. 이건 10년, 이거 30년. 근데 이 과정은 저는 없어요. 도와줘 이렇게. 그냥 도와줘. 도와달라면 도와줘. 도와달라면 도와줘. 용서는 안 해요, 여기는. 아, 그런 차이예요. 아,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어른들도 같으니까 외우기 쉽죠? 네. 또래 수영의 인기. 또래 수영과 인기 측정. 어우. 사회적 특정 기법이 있구나. 사회적 기법. 특정 기준에 따라서 집단 구성에게 인싸라 얘기하는 건 인싸. 아,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 친구. 아니, 저는 적당한 친구가 좋았는데 애들이 나 좋아하면 별로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착할까봐. 아, 그것도 있고요.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많이 원망해요. 아, 그렇구나. 어떤 사람을 계속 도와주잖아요? 기대가 크니까. 그러다가 안 도와주면 욕을 바가지로 해요. 여태까지 도와준 거 다 없어지고. 욕먹기 싫어. 칭찬받는 것도 싫어. 욕먹기 싫어서. 그걸 안 무서웠으면 제가 더 발전했을 텐데. 그 정도 수준은 안 됐어요. 성격이 그러시나. 네. 저 그러잖아요. 돈 안 받고 굶어 죽는다고. 왜요? 대신에 열심히 살아야지. 이거 뭐예요? 사회도란? 집단 내 대인관계에 대해서 시각적 비상. 이건 뭐예요? 사회도. 아, 사회정도. 사회도. 그림이 있어요, 그림. 네. 사회화가 얼마나 됐느냐, 이런 거겠죠. 이거는 뭐라고요? 바탈. 네. 레비부, 라비부. 독일어식인데. 콜버그 대 라테일. 바탈.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되는데, 얘하고 얘 차?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이렇게 본 다음에 비교해야지. 네. 물리적 강화. 이거 뭐야? 친사회성. 돕기. 돈을 주라고. 물건 주고. 그런 다음에 친해지고. 그런 다음에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게 관습처럼, 습관처럼 뭔가 굳어진다는 거네. 이제 응나. 물건 주면, 그래, 줘. 이렇게. 어쩌다 보상. 그죠? 벌. 약속이 있으니까 벌도 있고. 이렇게. 그래, 줘. 갖다 줘. 그러면 요청을 하면서 복종하고 권위적 명령과 요청을 수행하고 이렇게 계속 사탕 주면 이제 일로 와 사탕 줄게 뭐 저쪽 갔다 와 그럼 다 모르고 자르죠. 이건 뭐라고요? 사탕을 줘요. 네. 이거는 뭐라고요? 사탕을 안 주는데 사탕을 줄 걸 예상을 하면서 이 심부름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주도함. 그러면 그걸 보고 옆에서 나도 할게 하면서 심부름을 따라서 해요. 애들이.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요? 쟤한테는 이걸 시키면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규칙성으로. 쟤는 짱이야. 제가 시키는 걸 해야 돼. 그럼 그런 거네. 그죠? 네. 뭐 할 때, 유업 있을 때 하다가, 처음에 사탕을 줘요. 이거 하면 사탕 줄게. 넌 안 줘. 이렇게. 이게 벌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자, 이리 와봐. 이거 좀 해봐. 그러면 다 해요. 이렇게 순응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도 이거 할게. 하고서 옆에서 껴요. 다른 애가. 그러면 이제 그 규칙에 의해서 돌아가야 돼. 걔들하고 놀 때는. 이해돼요? 네. 그래서 걔가 짱이라고. 뭐만 있는 한? 사탕만 있는 한. 그게 원초적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약하고 애들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걸로 하다가
반복되면 심리가 따라서 하고 그러다가 누군가 나도 할게 그러고 그러다 보면 규칙성이 된다고 놀이에. 그러니까. 됐어요? 네. 그러면 또 있네. 규칙성이 생기죠. 네. 그러면 상호작용을 그렇게 아이들이 하고 그러다가 이타적고 그걸 넘어가네. 남들에서 일반화된 상호작용, 상보성으로 전형적인 상보성 그래서 교환하는데 이게 동가행동으로 교환하긴 하는데 신념으로 이게 맞다고 애들이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나 이거 사탕 너 먹어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 새로운 스스로 만든 기준이나 새로운 기준 이게 기준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생기고 하는 건 또 다른 단계네 이 수준은 이거는 완전히 이거 완전 한 단계. 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또 다른 이타적 가능해요? 가능해요? 어렵겠죠 애들한테는. 가능해서 이 사회가 이어가는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유지되는 거라고. 친사회적 추리, 논리적으로 하는데 사회가 얼마나 친하는지, 친사회적 도덕 추론이란, 거기다 추론인데 거기다 도덕까지 꼈네. 법률, 권위와 같은 외적인 거에 거의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망 욕구, 도덕적, 성선설로 본 거네. 도덕이라 그래서. 아니면 이익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사는 것을 도울 것인가 갈등을 포함한 추론. 근데 친사회적이라며 도덕적이라며 그러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사는 사람 돕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돕는 상황까지 그게 어떻게 발달하냐의 단계네. 네. 처음에는 그냥 있는 거 먹겠죠. 도덕 모르니까 미분하니까 네. 자기 이득되기 때문에 그냥 이익이니까 먹으라고 먹고 말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남도 먹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신체, 물리적, 심리적 관심을 보고 제가 더 먹고 싶어 하는데 라고 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욕구도 생각을 하겠죠. 네. 이건 나고 나를 인식한다. 이건 남을 인식한다. 그러네. 그럼 나와 남의 충돌이 나오겠네 이제. 3단계는 대인관계에서 그죠? 상투적으로 근데 일상적으로 돕는 게 어떨까 이렇게 선과학에 대한 고정관념이 지배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걸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성선설 성악사 아니라 백지설 입장이라서는 네.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남이랑 같이 먹기도 하고 그게 당연한 애가 있어. 그렇게 배워서 자기 혼자 먹는 애가 있고 남 먹는 거 보면서 먹는 애가 있고 그게 이게 공감 능력을 훈련을 얼마큼 시켰느냐야. 그러니까 내가 얘 감정을 이렇게 끌어온다는 게 아니라 얘 자체를 이해한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 감정도 있는데 얘 감정도 이해해. 그러다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공감 능력. 신사회적 판단, 동정적 반응, 불쌍하다 이렇게 자기 반성적. 자기 반성해봐요.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자기를 돌이켜서 성찰하고 보는 거예요. 나랑 비교해보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지. 그러면 죄의식이나 호의적 감정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추론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면적인 가치네. 값과 위치잖아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 규범이나 책임감이라는 것들을 포함한 도덕적 개념들을 가지고 판단하겠지. 그러니까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판다. 중학생 소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네. 엄청 쉽진 않죠, 이거는. 그렇죠. 이런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애들이. 근데 요 공감적 추론을 많이 하면서 강화돼서 내면적으로 본인이 내면화돼서 나는 이렇게 하고 말 거야. 이렇게 딱 정해버려요. 이 정도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가치, 규범, 책임감, 계약 의무, 뭐 이런 거, 권리 평등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자기가 난 이 정도만 하고 말 거야. 딱 정해져. 중학교 이상으로. 네. 자, 피아제가 제시한 도덕성 발달 단계, 4세 이전은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게 혼내면 안 되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 끄짐없이. 네. 근데 이 모르는 거를
4세 이하만은 모를까요? 아니요. 중고등학생들 모르는 경우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욕해요. 그런 생각 안 해봤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4, 7세 정도 되어야 타율적 도덕성, 자율, 타율, 도덕의 실제에서 규칙이 있다는 걸, 타인들이 만든 규칙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규칙이 있다는 걸 깨닫고 엄격하게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약속 많이 하지 마요. 네. 아니 저기한테도 자식들한테. 네. 3시까지 와. 근데 못 오면 약속 어딘 놈이에요. 네. 언제쯤 오니? 3시에서 3시 반이요. 천천히 와. 좀 늦더라도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좀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시간을 정할 때는 꼭 필요할 때 말한다. 이러한 절대적 도착과 행위는 옳고 그름의 결과에 의해서 발전하고 이게 OX가 돼버려요. OX. 잘하고 못하고.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돼버려요. 모든 규칙을 바꿀 수 없고 절대적 권위자가 만들었다. 이게 이제 사회거든. 사회가 왜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미리 상대방 입장 이런 걸 다 헤아려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몇 번 안 해주면 그걸 생각을 못 해내요. 그러니까 절대적 권리자처럼 규칙을 쓰는데 니네 3시까지 와. 그럼 절대적 권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위반하면 벌을 받아. 근데 위반했는데 벌을 안 받았어. 그럼 다음부터 다 안 오게요. 시간 계속 어기고. 이게 기준이 약한 사람은 제가 철칙이 그런데 시간을 3번 이상 어기면 저는 절대 돈거래 안 하고 사업거래도 안 하는데. 그래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요.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라 그러나? 예. 그 높은 지기도 못 줘요, 그런 사람은. 시간을 못 지키면. 제일 기본적인 게 시간인데, 시간 약속. 그러니까, 보세요. 9시까지 게임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8시 55분에 이걸 안 끄면 뭐라고 해야 돼요? 9시 1초라도 넘으면, 시간 어긴 놈이 되는 게 더 나쁜 거야. 게임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몇 시에 오라고 내가 안 하죠. 시간 정해놓으면 지각하잖아. 타율적 도덕성의 단계에 유해도 규칙을 위반하면 항상 어떤 방법으로 벌이 따른다는 건 내재적 정의. 그게 타율적이에요. 내재. 벌이 따른다. 남이 주는 거니까. 근데 자율적 도덕성은 자율적 도덕성. 70세. 과도기로 도덕적 실제, 도덕적 자율성. 도덕이 있어. 그걸 내가 잘 스스로 지키는 거지. 바뀔 수도 있고 협약이란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있긴 있어. 근데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상호적인 처벌, 규칙을 위반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너도 지켜라 이런 거겠네. 책임감을 길러주고 내가 지켜야 상대방도 지킨다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규칙과 관련된 도덕성, 감각, 이건 뭐예요? 감각운동입니다. 이게 운자예요? 네. 감각운동. 왜 감각운동이지 갑자기 도덕성 발달해서? 처음에는 그냥 움직이기만 하고 도덕은 필요 없다는 거지. 자기중심적. 이때부터 조금씩 신성불가치판. 여기에 만일 성인, 뭐 도덕군자, 성인, 맹자, 공자 얘기하는 거네. 큰 어른들. 성인들이 만들어낸, 그래요? 나는 이 성인 하면 어른이라고 안 먹어. 맹자, 나도 유교 공부를 많이 한 거야, 나는. 신성불가침. 성인, 신성불가침, 그러면 맹자 공자야지. 애들이 생각하기. 어른. 만일 그 규칙 어길 경우 처벌, 때린다. 왜 처벌이야? 느낀다고, 그렇게 느낀다. 네. 규칙에 스스로 겸손히 복종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처벌이 두려워서, 지키니까, 처벌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안 지켜버리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네. 이제 이걸 해주니까 사탕을 사줄게. 그러면 안 돼요. 사탕 사주고 이걸 하면 이걸 칭찬해야지. 그 포장 되게 안 좋아요. 맞아요. 포도나물 다 묻히면 뭘 사줄게. 그러면 그 포도나물 묻힌 노력이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짜장면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가치가. 그럼 왜 지켜? 조건이 붙으면. 그 가치가 등가성이 안 맞는다고. 협동의 단계, 자기중심하다가 협동. 즐거움보다는 동의한다, 서로. 그래서 타인과 경쟁하는 즐거움. 경쟁한다. 동의한 규칙 속에서.
규칙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안정된 규칙. 이게 그거죠. 그 놀이터에서 땅 안 밟는 거. 동네마다 규칙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고스톱 칠 때도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쫙 설명해야죠 누군가가. 이거는 있고 이거는 없고 이거는 있고 이렇게. 성문화의 단계. 아 글자로. 네. 사고 능력이 발달하면서 규칙을 성문화의 중요성을 가지며 실제 놀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성문화의 중요성을 가지며. 이게 한자로 안 써주면 불편할 때가 많아요. 네, 맞아요. 다른 뜻이 돼요. 네. 자, 컬브가 제시하는 도덕성 발달 단계. 여기까지는 해야 될 거거든요. 네네네, 좀 많이 했네요. 도덕성 발달 단계. 전인적 수준? 인습적. 인습은 전에 내려온 거예요. 국어에서. 네. 근데 저는 전에 내려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전에 내려온 거. 하나는 인습, 하나는 전통. 전통은 계승해야 될 거, 인습은 버릴 것, 이런 거예요. 벌과 복종. 그러니까 벌 내리지 말라, 복종,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2단계 아동은 외부로부터 처벌, 벌, 규칙을 준수한다. 동기가 원인보다는, 마음 아프단 말이야. 이렇게 처벌, 이런 말 들으면. 아니, 지금 인지도 못하는 애를 어떻게 처벌해? 그러니까 그럴까봐 이제 한다는 얘기죠, 이제. 혼날까 봐. 동기 원인보다는 결과적인 것에 의미를 두며 주어진 규칙에 따라 복잡한다. 결과. 동기 원인. 이건 너무. 이거 1900 몇 년도에 만들어낸 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애를 이게 도식화시켜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애들은 결과 별로 안 중요하고, 동기, 원인, 동기가 결과고, 이게 애들은 여기에 결과 중심은 어른이에요. 박물관 가면 우리 어른들은 박물관을 봐야 되는데 애들은 요 앞에 있는 나비만 보면 돼요. 꽃만 봐도 되고. 이거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자의적으로 쓴 느낌도 있는데. 네. 벌과 복종, 욕구 충족, 도덕적 상대주의, 자신의 흥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규범을 중시한다. 타인의 욕구도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상대가 보상해 줄 것을 기대하고 담대 대응을 생각한다. 이거는 젖만 먹을래 이런 뜻이고, 이건 내가 잘하면 더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잘하면 엄마가 더 맛있는 거 준다. 이거는 상응적 동조적. 그래서 얘는 착한 아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대를 받기. 규칙이라 것보다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보일 것인지. 그래서 앞에서는 잘하고 이렇게 잘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근데? 전인습. 이거는 인습으로 완전히 습관이 굳은 거고, 네. 이거는 후인습으로 발전을 해야겠네. 법 질서에 맞춰서 의무를 다하고 복지를 유지한다. 사회계약 지향의 도덕, 보편원리 지향의 도덕. 우와우, 어마무시한데. 뭐 애들한테 뭐 법과 질서, 사회계약, 보편원리. 그렇게 간다는 거죠, 이제. 이게 해보면 벌과 복종, 그러니까 학창 시절. 욕구 충족, 이거는 이제 남도 맞춰줄 것이다. 이건 대학 시절. 요거는 직장인 하면서. 수준이 그렇죠. 법과 질서에 대한 거는 한 40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 계약에 지향한다. 그러면 이제 50대 넘어야 될 거고, 보편적 한다. 이게 60대, 70대 이 정도 돼야 돼. 나이대로 이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죠? 네? 학창 시절, 대학교, 직장.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아니, 나이로 보면 되겠네.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의 계약을 떠올리면 이게 쭈루룩 되겠네. 됐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